지금 방금 정동혁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예 기간을 6개월 두면 6개월 이내에 그 일종의 운용과 관련된 법, 지금은 조직법을 만드는 관점이죠. 그리고 운용과 관련된 법을 6개월 이내에 할 수 있겠냐라는 우려가 위원님을 포함해서 여기저기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보 제공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대통령실에는 이런 것들을 전담하는 사법제도 비서관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운용과 관련된 법 체계들은 사법제도 비서관을 중심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 충분히 가능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하셔서 답변을 더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곽혜택 의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네, 곽혜택 의원님.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검찰개혁 4법 중에서 저는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 국가수사위원회의 신설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이고, 그 새로운 조직이 모든 국가수사기관의 수사에 사전 사후에 다 관여를 할 수 있는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기관의 신설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그만큼 위험성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양홍석 진수인께서는 이제 비교적 상세하게 문제점을 제기를 해주셨는데요. 조금 전에 그 이광철 진수인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잘 검토해보지 못하셨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제가 다른 두 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국가수사위원회의 법안 내용에 대해서 조금 검토해 보셨는지는 궁금한데, 우리 모성준 교수님과 서보학 교수님께서 지금 국가수사위원회의 신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시며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다면 어떤 건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성준 교수님 먼저. 예.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무튼 이제 아까 저는 이제 주로 관심 있는 게 다 무슨 이 사기 사건에 대해서 이제 관심 있는 사람이고 공부를 해도 다 이제 그런 영역과 관련해서만 공부를 한 사람이어서 사실은 이제 그런 전체 범죄들을 아우르는 형태의 무슨 기관이 있었으면 좀 뭐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국가수사위원회 권한과 관련된 법안은 제가 그냥 놓고 개인적으로 받은 느낌은 뭐였냐 그러면 우선 그 상당히 많은 권한을 국가수사위원회에 부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 사건도 열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방문해가지고 이것과 관련해서 보고를 들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해당 수사관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찰할 수 있는 이런 권한까지도 부여가 돼 있는데, 약간 좀 이게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보았던 이런 그 이 수사에 대한 통제 체계로는 너무나 강력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사건에 대해서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럼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이제 형사소송법 시스템은 어떤 체계였냐 그러면, 경찰이 일을 하면 그거를 검찰이 싸서 보고, 검찰이 일을 하면 1심 법원이 싸서 보고, 1심 법원이 하면 2심 법원이 싸서 보고, 그리고 대법원이 싸서 보는 방식으로 해서 뭔가 아무튼 그 오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한 시스템이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국가수사위원회가 개별 사건에 대해서 관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 통제가 올려져 있는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서 약간 좀 의아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권한은 그 끝까지 행사를 하는데 실제로는 개별 사건과 관련해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이거는 약간 좀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는 이 다른 그 국가 기관의 이런 모습이나 권한과 책임과의 그런 어떤 비례관계 등에 있어서는 좀 사뭇 다른 것 아닌가 이런 정도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국가수사위원회는 뭐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설치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게 중수청이 들어오면서
중수청에 대한 어떤 통제를 과연 어느 기관이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저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법무부에 둘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고 또 행안부에 두게 되면 자칫 행안부 장관이 비대해지는 권력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수청에 행안부에 두든 아니면 총리실 산하에 두든 국가수사위원회를 두고 이제 거기서 일종의 감시 감독을 하자 아마 이런 생각에서 설치가 제안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뭐 크게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일단 이게 위원회 체제고 그다음에 위원회에 국회가 관여를 하고 또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분들이 관여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뭐 위원장이나 또는 위원회가 독단적으로 비밀리에 수사기관의 수사에 관여를 한다든가 이럴 가능성은 저는 적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국가수사위원회 임무와 권한 이런 쭉 규정을 봐도 주로 정책적인 어떤 결정 권한을 갖고 그다음에 감시 감찰 이런 권한을 갖는데 구체적인 수사기관의 수사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조항은 사실 제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아마 사건 종결이 되고 나서 이제 사후에 이의 신청할 수 있는 이런 통로를 여기다 열어놓고 있는데 저는 국가수사위원회가 그런 것을 다 감당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중수청이든 국가수사본부든 각각 심의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거기서 불복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불복에 문제가 있으면 결국은 재정신청제도를 개선을 해서 법원이 심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저는 만드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고요. 다만 중수청이라든가 국가수사본부가 수사권을 남용할 가능성은 있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공소청에서도 수사 기록을 받아가지고 검토를 할 때 수사 절차에 위법이 있었다거나 인권 침해가 있게 되면 얼마든지 수사기관에 고발이 가능하고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중수청 수사기관의 어떤 불법적인 수사 행태에 대해서 국가수사위원회가 지나치게 개입할 수 있는 통로는 저는 조금 차단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임무와 권한의 규정은 조금 손질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러면 양홍석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홍석 변호사님께서 가장 검토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드리는 질문은 이렇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이나 또는 새로 생기게 될 뭐 중수청 기본적으로 수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신속을 요하는 경우가 많고 또 어떤 일정 정도의 기밀성이 굉장히 또 유지돼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 수사라는 본연의 이 본질하고 위원회 체제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상 이게 안 해봤기 때문에 뭐 분명히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뭐 미리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 실무상으로 변호를 실제적으로 해보셨기 때문에 이런 수사위원회가 실제로 등장을 해가지고 경찰 수사든 중수청 수사든 뭐 이런 곳에 나중에 감찰을 한다든지 또 어떤 기관의 이첩 같은 것을 결정한다든지 이런 위원회가 있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아까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좀 실무적인 관점에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법안상으로 국가수사위원회는 저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위원회로 되어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인데 수사 중에도 관여할 수 있고 수사 이후에도 관여할 수 있고요. 다만 단순히 적법성에 대한 통제기구도 아니고 적정성에 대한 통제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면은 수사의 내용에 대해서 절차에 대해서 수사 중에도 수사 이후에도 관여해서 그것을 바꿀 수도 있고 좀 더 나아가면은 그것과 관련된 수사를 했던 수사관들 내지는 수사기관에게 일정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정책까지 바꿀 수 있는 굉장히 폭넓은 권한을 가진 기관입니다. 이런 기관은 사실은 저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운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잘 운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으나 뭐 이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기관이니까 부작용이나 역기능이 있을 수 있는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식의 광범위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형태의 구성을 가진
위원회에서 운영이 되고 그 위원회 자체도 사실은 수사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어느 선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가 지금 불명확한 상황에서 더더군다나 다뤄야 될 업무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 그 중에서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수사와 관련해서 개입하거나 내지는 개입하지 않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선택이 될 수 있다. 정치적 선택이다라는 평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수사기관의 이런 위원회의 활동이 각 수사기관의 독립성이나 공정성을 해칠 수밖에 없고 수사기관들이 좀 애매한 사건들은 국가수사위원회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요. 국가수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면 수사기관들이 지금 따라야 하는지조차 지금 법률상 불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따를 수밖에 없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모든 수사기관의 상위 수사총괄기구를 만드는 것이라서 대단히 위험천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저 마지막으로 이광철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강하게 주장을 하시고 예. 또 검사의 수사권 배제를 강하게 이제 주장을 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조국혁신당에서는 국가수사위원회 같은 기구를 상정하진 않았거든요. 예. 법안 잘 만들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 국가수사위원회라는 것이 이런 수사 기소의 분리 그리고 검사의 수사권 배제 그거하고 무슨 논리적인 필연성이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러면은 이 국가수사위원회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앞에 세 분이 이제 뭐 장단점을 말씀하셨는데 그 진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뭐 국가수사위원회에 대한 어떤 입장은 따로 또 없으신가요? 아니면은 뭐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뭐 말씀을 주셔서 저도 제가 검토한 뭐 상세한 검토는 안 했습니다만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우려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저는 사실 이제 아까 조국혁신당이 그 말씀을 그런 차원에서 형소법 개정안을 냈다라고 했는데 이제 위원장님이 주의를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말씀하지 않고 지금 이 법안에 따르면 상임위원 11명의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위원회 조직 가운데서 진실과 화해위원회가 상임위원이 9명이 계시고 그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상임위원이 11분이 계시는 조직인 걸 생각하면 지금 1년에 형사사건이 대검 통계로 경찰 사건이 한 160만 건 정도 그다음에 검찰 해경 특사경까지 합해가지고 다 합하면 한 170만 180만 건 정도가 되는데 지금 인권위원회에서 전국에서 일어나는 인권위 진정사건 같은 규모를 뭐 제가 정확하게 통계를 찾아본 것은 아닙니다만은 거기에 비추어 봤을 때 170만 건, 180만 건 되는 수사 수요를 갖고 볼 때 11명의 상임위원 조직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좀 적정한 인원들이 지금 감사원도 전체 조직이 한 1,100명 정도 지금 되는데 원장 포함해서 감사위원 7분이 계시고 그래서 이 조직이 좀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조금 그런 우려는 좀 들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면 뭐 지적들이 있었는데 공수처 같은 경우에 현행법상 대통령 비서실은 공수처 운영에 관한 의견조차 제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리고 형소법에 지금 고발 사건에 대한 이의라든지 고소 사건,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 부분도 검사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체계적으로 현행 실정법하고 같이 좀 개정들이 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다소 다음에 좀 보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위원회 조직은 기본적으로 이게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서 장관급 조직으로 되어 있고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발령되어지는 처분들은 다 행정처분의 성격을 갖고 행정소송으로 갈 것인데 기존의 검사가 이 수사에 관해서 행정기관이지만 처분을 내렸던 건 일종의 준사법적 작용이 있다고 봐서 형사소송법의 준항고제도 같은 것들을 뒀다는 점에서 비추어 보면 이 국가수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처분이 행정처분인데 준사법적 작용이라는 점에 대한 좀 특별한 고려라든지 그런 우리의 전체적인 지금 불복제도하고 전체적으로 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은 제가 법안을 좀 훑어보면서 들었던 생각들입니다. 예, 이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균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